안녕하세요. 강화군청 정보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관련된 기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입력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산을 할 수 없는 문자고요. 또 하나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산을 할 수 없는 문자를 입력을 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셀에 셀을 한번 클릭하고 엑셀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셀 공간에 왼쪽으로 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셀에 왼쪽으로 문자가 입력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번에는 긴 문장을 입력을 해봅니다. 실제로 입력되는 셀은 A2번 셀입니다. 하지만 다음 셀에 B2번 셀에 비어있는 셀이라면,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셀이라면 A2번 셀에 입력한 문자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A의 3번 셀에 스프레드시트라고 입력을 했지만 B의 3번 셀에 엑셀이라고 하는 다른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A의 3번 셀은 A의 2번 셀처럼 길게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셀이 끝나는 부분에서 숨게 됩니다. 내용이. 문자가 잘려서 보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A의 4번 셀에 입력한 것처럼 엑셀까지 쓰고 커서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Alt 엔터를 누르고 입력하면 한 셀 안에 여러 줄의 셀 안에서 줄바꿈을 해서 여러 줄의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문자는 입력하면 왼쪽 정렬이라고 했죠. 그런데 38은 문자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왼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비록 숫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표시 형식이 문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표시 형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주 자세히 배웁니다. 문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셀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형식이 문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왼쪽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지만 왼쪽 정렬이 된 숫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입력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1번 셀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계산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입력이 되면 오른쪽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화기호라던가 기타 다른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자, 통화기호가 있더라도 이 6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산이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되고 역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라고 하는 퍼센트 표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계산이 가능하므로 오른쪽에 정렬이 됩니다. 굉장히 긴 숫자입니다. 긴 숫자는 셀 안에 숫자를 전부 표시할 수 없을 때 특별한 표시에 관련된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지수의 형태로 요약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뒤에 14개의 숫자가 더 있다는 뜻이죠.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 셀 안에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자는 파운드라고 읽고요. 이 파운드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날짜나 뭐 통화, 기타 등등 표시 형식이 지정되어 있는 숫자인데 열너비보다 긴 경우 이렇게 파운드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의 2번 셀을 클릭을 하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른쪽 셀에 입력하고 싶으면 탭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반대는 왼쪽 셀에 입력하고 싶으면 Shift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 후 이렇게 그 아래 셀에 입력을 하고 싶으면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이 셀에 입력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입력하고 싶으시면 Shift 플러스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하나 입력하고 여기를 마우스로 찍거나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다음 셀로 이동하시지 마시고 탭키나 엔터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셔야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엑셀을 실행해서 시트를 열게 되면은 A열은 열너비를 1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화면에 왼쪽 끝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인쇄할 때도 약간 공간을 두고 A열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A열이 있고 그 다음부터 입력을 하는 것이 보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A열의 머리글을 우측 클릭하셔서 열너비는 1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A열의 열너비가 줄어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는데 보통 A열 열너비를 줄이고 나서 B의 2번 셀에 그 표에 제목을 주로 적게 되고요. B의 1번 셀하고 B의 3번 셀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B의 4번 셀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입력 순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합니다. 어떻게 입력을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올 때 2번에서 3번 셀로 올 때 탭키를 누르면서 입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은 엑셀이 알아서 이 셀로 이동을 합니다. 엔터키를 누르면은 바로 밑에 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B의 5번 셀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은 B의 5번 셀부터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엔터키를 누르면서 입력을 하게 되겠죠.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숫자를 연속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로 요 셀부터 이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표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때 왼쪽에 제일 윗셀에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판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곳에 내용이 입력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른 키는 사용하지 않고 엔터키만 계속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입력을 하면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요 셀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도 엔터키를 누르면은 선택된 셀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셀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또 계속 엔터키를 치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계속 또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입력하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엔터키를 치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선택을 하면은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셀이 선택이 돼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엔터를 치면은 입력을 하면서 계속 엔터를 치고 계속 엔터를 치면은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입력할 수 있는 셀이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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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셀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은 도로 1이 가게 됩니다. 도로 2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입력하고 빈 셀을 한번 클릭하셔서 이런데 빈 셀을 한번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 번호 순서대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이는 내용대로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엑셀을 배우시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다양하게 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빨리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표를 많이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또 지우고 한 번 더 작성을 해보고 반복해서 여러 번 작성을 해서 익숙해질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내용을 쭉 채워갈 때 엔터키를 쓰면서 내용을 쭉 채워갈 때 엔터키를 치다가 뭔가 잘못 입력했을 때 무의식 중에 화살표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 그럼 또 번거로워지죠. 그럴 때는 잘못 입력을 했으면 Shift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가 잘못 입력한 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한자 입력하기인데요. 한라산이라고 쓰고 자판의 오른쪽 아래 한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한라산이라고 하는 글자가 선택이 되는데요. 입력 형태에 따라서 나는 한글은 안 보이게 하고 한자만 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선택되어 있는 표시 옵션은 입력 형태는 한글이 한자로 바로 바뀌게끔 되어 있는 선택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한라산이라는 단어는 이 엑셀의 사전에 한자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한자로 변환을 해야 될 경우 등록을 해놓지 않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 한자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뜨면은 한 글자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글자씩 이렇게 한 글자씩 한자로 내가 선택을 해서 맞는 한자로 선택을 해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한자는 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셀 안에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전부 4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때는 항상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가운데 휠을 바퀴를 굴려서 조절을 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적당히 크게 보이게 해놓고요. 특수문자를 입력을 할 텐데요. 내가 특수문자를 입력할 셀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삽입에 삽입 탭이라고 합니다. 삽입 탭에 이쪽에 기호 그룹에 기호를 클릭합니다. 글꼴은 현재 글꼴을 선택하고요.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위 집합에 도형 기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기호를 선택을 해서 전화기를 집어넣겠다 하면은 요거를 클릭하고 삽입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전화기가 입력이 되고요. 이렇게 기호 버튼을 눌러서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한글 자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밑에 여러 가지 특수 기호가 나타나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특수 기호가 없으면은 요 자세히 버튼을 누릅니다.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한자를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이 내용을 보고 원하는 기호가 있으면은 클릭을 해주면 바로 입력이 되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역시 삽입에 기호 그룹까지 가시면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가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글꼴의 기타 기호가 아니라 도형 기호나 기타 기호가 아니라 글꼴 자체가 특수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글꼴이 있습니다. 윈딩스, 윈딩스 2, 3 이것이 특수문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내용을 보면은 마치 문자가 아니라 특수문자나 기호가 아니라 그림같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하나하나는 다 특수문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판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자판을 클릭하고 삽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자, 그러면 이렇게 자판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로 여기에서 안 들어가면은 여기서 윈딩스로 바꿔주면 되죠. 다른 걸로 바뀌어 있으면.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특수 기호를 집어넣는 또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마침표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10에서 지원해주는 특수 문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 다양하게 특수 문자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 칼라로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문자 형태의 표정이나 감정을 나타내주는 특수 기호들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 표시는 특수 기호들이 여기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모지라고 하는 것에서 자, 표정에 관련된 특수 기호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는 걸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닫기. 이렇게 특수 기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와 같이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셀에 자동으로 채우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먼저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것이 셀이고요. 요 셀을 크게 확대해 보면 오른쪽 끝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친 것처럼 독립되어 있는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정확하게 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때 바뀌면은 드래그를 해서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용하냐면요. B의 2번 셀에 1이라고 입력을 하고 요 끝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여기까지 드래그를 쭉 하게 되면 같은 숫자가 또는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숫자나 문자가 그대로 내가 드래그한 곳까지 복사가 됩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그런데 일자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일자라고 입력을 하고 자, 채우기 핸들을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연속적인 숫자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3이라고 쓰고 아래 자, 첫 번째 셀에 1이라고 쓰고요. 두 번째 셀에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두 셀을 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잘 보시면 이와 같이 채우기 핸들이 나타납니다. 1이 입력되어 있는 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셀을 선택했을 때는 두 번째 셀 아래 그러면은 요거를 갖고 또 채우기 핸들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현재 두 셀에 입력되어 있는 패턴을 인식을 해서 아래를 채워주게 됩니다. 자, 윗셀에 1하고 두 번째 셀에 3하고는 1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됩니다. 그러면 3에다가 2를 더하면 5가 채워지고요. 5에다가 2를 더하면 7이 채워지죠. 그거를 패턴을 인식을 해서 채워지는 패턴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안 눌러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이렇게 1학년이라고 쓰시고 그냥 여기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시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아도 자 컨트롤 키를 안 누릅니다. 여기는 이것도 컨트롤 키를 안 누릅니다. 얘는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이것도 컨트롤 키를 안 누릅니다. 얘도 컨트롤 키를 안 누른 채로 누르지 않은 채로 헷갈리죠. 드래그를 하시면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 셀은 자동으로 연속적인 숫자로 채워주게 됩니다. 얘도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습니다. 자, 월요일이라고 쓰고 이렇게 월요일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냥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리시면 자동으로 화수목금토 일요일 하고 입력이 되고요. 제뉴얼이라고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로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달 이름이 자동 채우기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요 내용을 보시고 연습을 몇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숙달이 됐으면은 연습을 해봅니다. 자동 채우기로 20초 안에 달력을 완성해 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라 그랬죠? 이곳이 모두 선택 버튼이라 그랬습니다. 모두 선택.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기존의 내용을 삭제하고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하고 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하고 씁니다. 일요일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자,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채워지죠. 그 다음에 금요일이 1일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자, 채워졌죠. 여기서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1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하면은 3하고 10은 7 차이가 나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그냥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고 요 셀을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그럼 위에 플러스 위에 조그만 플러스가 생깁니다.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채워주시고 자 다시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워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워주시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워주면 달력이 완성이 됐죠. 빈셀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자동 채우기로만 달력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몇 번 연습을 해보셔서 채우기 핸들을 숙달시키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한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자동으로 채우는 방식은 이미 엑셀이 자동 채우기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홍길동 하고 씁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이렇게 채웠더니 이름이 채워졌습니다. 우리 학급 학생들 이름을 자동으로 이렇게 채우기를 하고 싶거나 우리 회사의 직원들 이름을 자동으로 채우기를 하시고 싶으면은 지금처럼 미리 내가 자동 채우기를 할 목록에 그 이름들을 입력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은 제일 위에 파일 탭을 열으셔서요. 예, 다시요. 제일 위에 여기 파일 탭을 들어갑니다. 파일 탭을 들어가셔서 제일 아래에 왼쪽 제일 아래에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제일 아래에 옵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엑셀 옵션이 나오면 여기 고급으로 갑니다. 고급. 그래서 고급을 클릭을 하셔서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끝까지 내려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걸 열면은 목록 항목에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홍길동 하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마루치 하고 치고 이렇게 홍길동 하고 엔터, 마루치 하고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엔터를 치고 마지막에 꼭 요 추가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홍길동만 쓰고 채우기 핸들을 사용을 하면은 나머지 이름이 아래로 쭉 입력하게 됩니다. 물론 옆으로도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이동을 해도 옆으로 쭉 채워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쓰고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채워지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한 자동 채우기는 방금 한 내용처럼 해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번호 순서대로만 따라서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이 이름을 항상 자동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들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요령, 그리고 한자, 특수문자, 그리고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을 해야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한 자동 채우기 기능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